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신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신환 의원님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뉴스아이킥이 배출한 인물인데 떠나셨었어요. 네네. 네.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상황 1실장 맡고 계시죠? 네네.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이제 총괄 상황본부 안에 네. 예, 종합상황실의 1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여러 독립적인 각 본부들이 예.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조정하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재성 전 수석님이야 뭐 캠프라든지 청와대 그 수석 비서관 워낙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오신환 의원님 어떤 고민 갖고 계실지 쫙 보이시겠네요. 그렇죠. 사실 네. 선거 대책위는 상황실이 제일 일도 많고 그쵸. 중요하고 예. 제가 지난번에 상황실장 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이고 여러 가지 그냥 어려운 일, 또 네. 무거운 일들 그렇게 하시리라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네. 뭐 시작은 이렇게 따뜻하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저희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아이킥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사퇴하면서 밖에서 저희가 볼 때는 당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이거든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시죠. 예. 어떻게 이 선택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신환 의원님? 뭐 과거 선거에 있지 않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네. 사실 당 대표가 선대위에서 그 직을 내려놓고 당무에만 전념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 굉장히 처음 보는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원래 저희가 이제 11월 5일 날 후보가 확정이 되고 상당 기간 선대위가 꾸려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또 당 대표와 일부 갈등이 있었고요. 그랬죠. 예, 그런 과정들을 극복하고 출범을 했는데 뒤늦게 이제 저희 총괄 상황본부도 뒤늦게 합류가 되고 네. 뭐 그러는 과정에서 기존에 함께했던 여러 가지 참모진들과 또 선대위 뒤늦게 합류한 이런 분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소통이나 네.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의식을 이제 당 대표가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러던 차에 이제 조수진 최고와의 갈등이 오래전부터 누적돼 왔고 아하. 그것이 이제 분출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저렇게 선거를 당 대표의 당무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는 지금 선대위에 참여하면서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거의 전부 아닙니까? 당무에? 그렇죠. 이제 선거 때는? 그런 부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센 경고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네. 한번 또 그런 일이 있었고 해서 사실 캠프에서는 좀 다소 이거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죠. 예. 네. 최재성 전 수석께서도 뭐 당 사무총장도 하셨고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거 다 거치셨는데 당의 분당의 중심에도 서 계셨었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 우선 지난번에 이제 김정인 위원장님이 네. 총괄선대위원장의 전권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있었고 예. 그때 뭐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총괄위원장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불안한 동거라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미봉이라고 했고요. 예. 그러면 왜 불안한 동거고 왜 미봉이었냐? 그리고 또 20일도 안 돼갖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네. 겉으로는 이제 조수진 의원과의 갈등처럼 보이지만은 네. 본질적으로는 사실 윤석열 후보와 윤핵관,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고 네. 어떻게 보면 다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보단장이 대표한테 그렇게 했다고 대표가 대선을 그냥 다 내팽개치고 저런 정도의 강수를 쓸 리는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후보와 윤핵관, 네.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관통하고 있는 문제다. 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윤석열의 난이라고 했는데요. 예, 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부산, 맞습니다. 울산 기억납니다. 그러셨죠.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난으로 이번에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돌아가기도 어렵고 예. 이 갈등이 다시 또 제2의 미봉을 네. 갖고 오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쭉 관통하고 있는 몇 가지 지점을 보면 예. 후보의 생각과 이준석, 김종인 대표의 생각, 후보와 윤핵관의 생각과 이게 완전히 다른 게 이수정 영입이 있었죠. 신지혜 영입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사과 문제를 둘러싼 대응 방안. 이거는 정말 심각한 입장 차이거든요. 예. 이것을 넘질 못했다. 그리고 이거에는 대표와 후보 네. 안에 신뢰가 전제가 돼야 네. 이견이나 입장 차도 좀 해소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각각 신뢰가 이중 없었다. 구조를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네. 후보의 이중 구조, 예. 또 선대위 구조. 오신환 의원이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나 의견 혹시 바로잡을 거 있으세요? 최재성 전 수석님 말씀이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일부 너무나 이게 조금은 이제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부에서 이제 보면 네. 일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이제 후보와 경선 과정에서부터 함께 왔던 이런 주변의 인물들, 예. 이제 새롭게 김종인 위원장님과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바라보는 이제 대선 승리의 과정이 네. 사실상 굉장히 슬림화되고 선대위가 기민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네. 너무나 큰 매머드형으로 지금 짜여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테믹하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예. 또 후보에게 여러 가지 전략 기획이나 아니면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차제에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더욱더 전권을 가지고 또 오늘 후보와 만남을 통해서 더 힘을 실어서 네. 이제는 좀 그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메시지 일정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선대위 구조와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 일치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윤핵관 현재도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거. 그건 이준석 대표의 오해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런 전적이 있는 그 겁니까? 윤핵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있는데요. 예.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지만 네. 그분들이 사실 선대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셔서 상당 부분들 이걸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금 예. 그 이전에 사실 없었던 회의체들이나 이렇게 조정회의나 아니면은 각 본부장 회의나 이런 것들을 주재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아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재성 수석께서 혹시 파악하시는 윤핵관의 실체 어떻습니까? 있긴 있는데 네. 그게 리스트업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명확한 있습니다. 몇 명 누구다.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선거를 치르면서 선대위의 기능 조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무슨 몇 가지 쭉 열거를 했잖아요. 예. 또 이제 추경 문제도 있었고 이거는 후보와 김종인, 이준석 대표와는 후보가 추경 얘기를 하는데 그냥 깔아뭉개고 네. 이게 입장 차이거든요. 후보가 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김건희 씨 사과를 둘러싸고 이제 공보단장이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라고 전언을 하면서 네. 이게 이제 불거지고 큰 소리가 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 씨 사과를 둘러싼 명확한 입장 차이거든요. 네. 그러면 기능을 개편한다고 이게 없어질 수 있겠냐. 그다음에 슬림화 시킨다고 이게 메모들어서 안 된 거고 네. 슬림화 시키면 될 거냐. 앞으로 또 이런 현안 대응이라든가 정책의 이견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 어느 캠프나 캠프 내에 예. 이견 같은 것들이 늘 있거든요. 있죠. 있을 근데 수밖에 이것을 없죠. 조정하는 원동력은 뭐냐면 야당 입장에서는 집권의 절실함이고 네. 집권도 하기 전에 이 밥그릇 싸움 하냐 이런 걸로 국민들이 비춰지게 되면 실패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선대위가 왜 중요하냐면 예. 이 선대위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음흠.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또 미리 보는. 내다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네. 결국은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의 입장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입장 차이를 아하. 어떻게 해소하면서 선거를 치를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슬림화시켜도 이중 구조는 반드시 갖고 간다고 봅니다. 다시 네. 말해서 윤핵관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하. 알겠습니다. 이제 뭐 최 의원님 말씀이 네. 뭐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예. 오늘 후보가 만나서 김종인 위원장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메시지 일정 부분들을 정리하고 예. 그런 어떤 이견들에 있어서는 좀 사전에 소통을 더욱더 긴밀하게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조금 지켜보면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한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속내를 거침없이 파헤치는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당에서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야당에서는 오신환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상황 1실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사퇴 관련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신환 의원님,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복귀 아예 불가능합니까? 끝난 겁니까? 제가 봐서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예. 예, 이게 완전히 뭐 전면 개편을 통해서 명분을 주지 않는 이상은 네. 본인이 뭐 아시다시피 울산 회동 이후에 18일 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이게 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뭐 이런 것들로 비춰지면 본인한테도 이미지가 안 좋고 예. 또 본인이 복귀 안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아하. 그래서 이제 당 대표로서의 당무 활동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 사실상 선거 과정에서의 당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승리를 그러니까요. 이끄는 건데 예. 예, 오늘도 뭐 외부의 행사나 이런 것들은 당 대표로서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는 뭐 이준석 대표가 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조차도 복귀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그 분위기 좋던 총선 김무성 당대표의 소위 직인 들고 나르샤 이 사건 터지면서 완전히 뭐 역전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대표가 선대위에서 빠진다. 그리고 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복귀 안 한다. 이러면 상당히 심각한 치명타 아닌가요? 이제 선대위에서의 어떤 롤을 맡고서는 안 하겠지만 예. 예, 본인이 뭐 언급했지만 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외의 외곽에서 또 당의 당 대표로서 역할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본인이 이제 하고 싶어 했던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의 역할에 대한 미련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예. 나가기 전에 이미 실무진들에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다 미션들을 줘놨기 때문에 1월 네. 달부터 그것이 순차적으로 지금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 그대로 시행될지 의문이긴데 2637님께서요.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셨네요.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나요? 네, 뭐 당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도와주긴 도와준다 말씀 하셨잖아요, 오신환 의원님. 네네. 예, 외곽에서 개인 플레이 같은 그런 지원이겠죠. 뭐 당이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네. 어쨌든 본인이 결재권을 갖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곽에서 지원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네. 최재성 수석님, 뭐 대통령도 지금거리에서 모셨고요. 현재 윤석열 후보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는 모습 지켜보시면서 리더십, 정치력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건 늘 뭐 이런 일이 정치권에는 있고요. 예. 대선이라는 큰 일을 치러내는 과정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가까운 사람들도 현안 대응이나 또 사안을 가지고 이견이 있을 때는 정말 얼굴도 붉어지고 네. 소리도 높아지고 하는 뭐 것인데 싸우고 막 그러죠. 예.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첫 번째가 후보의 리더십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걸 보면서 후보의 리더십을 보는데 적어도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고 대선 후보 선출되고 지금까지의 과정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끌고 가는 리더십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보고요. 예. 저는 이 사실은 그 아까 여기서도
청취자분이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네. 총선에서 당대표가 하는 일은 총선 치르는 거예요. 예. 대선에선 대선이고 예. 그리고 대선은 그야말로 국가 권력을 책임지고 우리가 담당해서 우리의 정책과 노선 생각을 국민들 앞에 내놓고 책임 있게 끌고 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표를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큰 목적에 대한 절실함이 있으면 네. 사실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하는 건데 네. 처음 있는 일이니까 사실 지켜보는 사람들도 조금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는 아마 리더십에 굉장히 큰 상처가 상처를 입었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예.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YS 대통령 당시에 네. 소위 이제 이 아들 네네. 김현철 씨 중심으로 전략기조 뭐 하여튼 엄청난 뭐 집권 후에도 엄청난 예. 역할을 하고 권한을 갖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윤핵관이 과연 후보와의만의 관계냐. 네. 근데 이번에 김건희 씨 사과를 둘러싼 과정을 보면은 정말로 석연치가 않거든요. 네. 당 이제 이준석 대표, 김종인 대표 사과하라 그러고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데 네. 사실 사과인지 사과가 아닌 것인지 뭐 하여튼 애매하게 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인들 상대로 이거는 시간 강사하고 뭐 하여튼 겸임교수 이런 다루고, 막 예.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게 과연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 측근들이 과연 이런 스탠스였을까? 네. 후보와 누군가가 이 스탠스를 가졌고 그걸 후보 측근들이 피력해내고 뭐 대학 출신 의원들, 교수 출신 의원들이 기자회견하고 예. 이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예. 뭐 이건 이 추측입니다만 네. 김건희 씨와 윤핵관 네. 이 후보를 둘러싼 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네. 사람들의 입장이 후보에게 투영이 되면서 나온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예. YS 시절에 이제 후보 시절과 집권 이후에 김현철 네. 씨와 왠지 이렇게 뭐 데자뷰 같은 아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네. 이번 과정을 보면. 예. 김건희 대표 의혹과 관련한 대응에 있어서는 사실 캠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체제 정비가 되기 전에 좀 뒤늦게 대응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캠프도 자성하고 그걸 좀 시스템을 다시 좀 재정비하는 과정들을 겪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보가 어떤 사안들을 보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그것들을 좀 판단하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어떤 분석들을 토대로 해서 본인이 조금은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런 뭐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있는 이런 대선판에서 네. 사실상 조금은 뒤늦은 어떤 대응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그것이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장점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캠프가 좀 더 참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제 후보에게 네.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네. 또 후보가 그것을 좀 신중하고 고민하면서 대응을 하는 쪽으로 가면 네. 저는 또 다른 너무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또 다른 뭐 문제가 예. 또 반대급부가 생기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뭐 장점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봐서는 요번에 사안들로 인해서 캠프가 다시 재정비되고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은 이제 직에서 물러났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분이 뭐 선거에 대해서 그냥 뒷짐지고 방치하고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 이제 선대위에서 어떤 역할은 빠졌지만 네. 당 대표로서 아니면 또 현역 의원으로서 그 역할은 충분히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거 하나만 짧게 짚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오늘 윤석열 후보가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부터 배우자 김건희 씨 등판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말도 쓰지 말고 제2부속실도 없애자. 오신환 의원님, 이거 캠프 내에서 이렇게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이제 후보 본인이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들이 투영이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대표의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과거 이제 검찰 시절에도 그랬고 예. 본인의 전문직으로서의 사업가로서의 일들을
삶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서로 각자를 존중하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게 갑작스러운 이제 본인의 출마로 인해서 김건희 대표는 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삶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본인이 그동안 청와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폐단, 또 청와대가 각 부처의 장관들과 일을 못하게 가로막는 어떤 장벽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어찌 보면 청와대 개혁에 대한 아젠다를 내놓으면서 거기에 네. 지금의 이제 김건희 이 여사의 어떤 논란들도 한 축으로 해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또 청와대는 굉장히 슬림화하면서 내각과 함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본인의 생각들을 발표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최재성 수석님 짧게 청와대 계셨으니까 너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짧게 언급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거는요. 네, 진짜 우주가 윤석열, 김건희 씨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입장도 소급해서 애당초 김건희 씨 등판 계획이 없었다고 바꿔버리고 말이야. 아하,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대통령이 있으면은 퍼스트레이디라고 하는 부인의 또 외교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네, 괜히 그거 주목하고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근데 영부인이라는 말도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속실도 없앴으면 좋겠다. 네, 소위 말해서 청와대 시스템, 그다음에 과거의 기억에 대한 부정, 네, 그다음에 무슨 나라들이 다 결혼한 사람들은 다 배우자 외교가 있는데 아예 이런 말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네, 뭐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아하, 저는 이거는 굉장한 실수라고 봐요. 네. 네? 굉장한 그래서 뭐 실수다. 잡다가 초가상간 태우는다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제가 했었는데 그 네. 결과가 이런 워딩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현재의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뭐 뉴스 보시고 그 사안 파악하셨을 텐데 현재 민정수석 김진국 수석의 아들이 입사지원서에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일었고 이제 사퇴 급기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사안이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민정수석이 최근에 이제 이 김진국 수석뿐만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2개월, 4개월, 9개월 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5명의 민정수석이 교체되면서 모두가 이런 어떤 논란 속에서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청년층이 갖고 있는 공정의 이슈,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민들이 외면하게 된 계기가 조국의 이제 공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되는 것을 발빠르게 조금은 뭐 이렇게 하루 만에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의 청년들의 경우는 소위 이 아파찬스라고 하는 더군다나 그 짧은 한 줄로 쓰여져 있던 그 굉장히 충격적인 말들의 이력서를 네. 낸 것을 보고 청년들이 또 다른 상실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뭐 그래서 이것을 아주 빠르게 이것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최재성 수석님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선출직 공직자도 그렇고요. 또 청와대에서 수석이라는 아주 막중한 일을 하는 공인으로서 네. 과정과 내용이 어떻든 간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청년 공정 이슈 뭐 이런 것에 결과적으로 다름 아니다. 그래서 공인으로서 저는 책임지는 모습을 빨리 보였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적당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이제 성장 과정에 골 안에 네. 지원서 예. 저희 아버지가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학창 시절에 대한 이제 이 기술을 해야 되는 안에 예. 저희 아버지 민정수석께 잘 말씀드려서 기업의 꿈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뭔가 아빠 찬스를 쓴다기보다는 뭔가 이 상식적이지 않은 취업 지원서거든요. 네. 그래서 뭐 김진국 수석의 형님이 어젯밤 늦게 네. 글을 올렸습니다만 15년째 그런 일종의
이제 조현병이라고 네. 하더만요. 그 그래서 병명은 이제 밝히지 말자고 정신과 의사분들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계시죠? 그래서 예, 예. 김진국 수석 예. 이미 뭐 이 얘기가 됐는데 김진국 수석도 아들의 불안과 강박 때문에 빚어진 일이나 내 잘못이다 책임지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 병명을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또 속사정까지 네. 감안하면 매우 고통스러운 결단이다. 그러나 네. 이것을 아빠 찬스로 얘기하기에는 이 아드님의 이제 소위 말해서 상태나 네. 또 이제 치료 이력이나 15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는 책임은 졌대. 예. 사안은 조금 이 정상적인 감안을 과정은 해야 할 아니었다.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타깝습니다. 예, 오신환 의원님. 네. 그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SNS에 김 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이 있다 이런 글을 써서 또 논란 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김진국 수석과 이제 박범계 장관과의 어떤 사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의 신뢰겠죠. 예. 근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지금 청와대 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사안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먼저 판단하면서 그것을 재단하게 되는 그런 꼴을 빚게 된 건데요. 네. 뭐 여권의 내부에서도조차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봐서는 네. 제가 봐서는 국민들 정서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전혀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최희성 수석님 조금 전에 오신환 의원께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2개월, 3개월, 5명이 막 번갈아 바뀌는 인사 참사였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직무가 네. 굉장히 예민하고 또 아주 강도 높은 직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민정수석이 교체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 조국 수석의 경우에는 이제 오래 굉장히 했죠. 장기적으로 예, 2년 근무를 넘었죠. 하면서 예. 이제 장관으로 가셨다가 소위 말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종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본인도 원했고 예. 경질을 할 수밖에 없는 당시에 이제 상황이 있어서 네네. 나간 거고.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예, 간단한 의견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민정수석 순환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또 풀 자체가 좀 적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검사 출신들은 네. 민정수석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점도 좀 감안해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 오신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